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인천 검단과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타에 대한 결과는 오는 6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초 정부가 밝혔던 5호선 연장안의 비용 대비 편의값이 사업 추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책 타당성과 지역 균형 발전성 등을 고려한 종합 점수가 사업 추진 여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 검토됐던 민자 사업 전환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결과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으로 대광희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결과 발표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던 5호선 연장 사업안은 지난달 열린 국토부 민간제한철도사업 검토위원회에서 반려됐습니다. 지난해 이화 플랫폼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판량 열차를 사량으로 축소하고 직결이 아닌 평면 환승하는 등의 사업안을 국토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자 전환이 무산되고 이제 남은 건 정부가 내놓은 5호선 조정안의 예타 통과 여부. 앞서 대광희가 발표한 5호선 조정안의 BC값은 0.89로 예타 통과 기준인 1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성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길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서울 면목선의 경우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당시 BC값이 0.92로 이를 넘지 못했지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로 정체와 통근 불편을 해결한다는 정책적 측면이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사업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민자 전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 H 분석에서 0.5가 넘는 게 하나의 기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BC값을 따질 때는 이를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직결이냐, 평면 환승이냐, 8량이냐, 4량이냐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대광희가 밝힌 5호선 연장 사업의 목표 준공 시기는 오는 2031년입니다. 예타 통과 이후 5호선 연장 사업이 민자가 아닌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세부 노선과 사업비 분담에 대한 지자체 합의가 필요한데 대광희 확인 결과 지자체 합의는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들 중 약 65%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한 곳은 부천 원미구였는데요. 어떤 배경 때문인지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원미구의 한 원도심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곳엔 중국어로 쓴 상점 간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국인보다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상점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 음식점과 식료품점, 가사와 각종 행정을 돕는 행정사무소까지 다양합니다. 역세권 주변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늘고 있습니다. 상권과 생활 편의 시설도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17,400여 명으로 2023년보다 11.9% 늘어났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들 중 64.9%는 중국 국적입니다. 지난 2020년 69.3%에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곳은 부천 원미구 지역입니다. 화성시와 안산 단원구, 시흥시와 인천 부평구, 부천 소사구와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중국인 매수가 많았는데 대부분 원도심 지역들입니다. 부천역에는 급행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일단 영리하고 서울에서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이제 월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서울보다 좀 저렴한 부천에다가 사서 거주를 하는 경향이 많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거래가 뜸하지만 지인이나 가족 중심의 인구 유입과 주택 구입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미 중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자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나중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그분들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조업 일자리가 가깝거나 전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원도심 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중국인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개업소를 지정하고 복지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부천시의 행정도 올해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부천시 예산에서는 복지 관련이 단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어떻게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느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챙겨야 할 현안과 민원도 많은데요. 광래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만나봅니다. 경기도나 국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사실상 좀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상 행감이 예산이랑 결국은 결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산이 내년에 잘리다 보니까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그 예산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지금 있는 사업들이 불필요한 경우인데 내년에 잡혀 있는 경우 이런 걸 비교해서 이런 행감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시에 시립병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설에 대한 노후화 이런 데에 대한 그리고 위탁기관이 바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그 노동자의 근로 문제 이런 여러 건들이 좀 산적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행감이 지적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번 그 회기에서는 또 그 공공병원에 대한 안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립병원에 대한 전망이나 지금의 그 축적되어 있는 문제점, 과제들이 앞으로 있을 공공병원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총망라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감에서.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민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넣어도 시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민원을 해결하려다가 그 민원이 또 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고통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산과 연관이 또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행부랑 이야기할 때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분을 다 소진했습니다. 이럴 때 한없이 답답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유를 설명을 하고 좀 기다려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소통해 주느냐 이 문제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공공병원을 설립하자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조례로 들어왔고요. 5,400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 주민들이 염원할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보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 4월 30일까지 그 공공병원에 대한 입장을 조례에 대한 부결이냐 아니면 통과냐 이런 걸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큰 과제고요.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2조 4천억입니다. 예산이. 그중에 복지 예산이 1조 1천이 넘어가요. 그래서 53% 이미 복지 예산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거에 가장 심각한 거는 고령화되는 속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빠르고 그거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빨라서. 그리고 출산율은 다른 시보다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수급과 조절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시민들이 이게 돈이 없어도 체감하지 않도록 그게 내 실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주요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10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에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 명부상의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자원, 비용,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8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항공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았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철도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독립성을 갖고 국토부의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먼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참사 발생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항공철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이 임기 첫 의정보고회를 엽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오는 14일 소사구 전역, 15일 역곡 북부권, 16일 옥길 범박권 등을 대상으로 소사 3개 권역에서 사흘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이건태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현장 민원실과 정책 간담회, 우리 동네 민주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역구에서 주민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한편 1호 법안인 표적수사 금지법을 시작으로 법안 2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첫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민들과 깊게 소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인공지능 AI 기반의 신호 최적화 기술을 인천 시내 10개 주요 간선도로에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 속도 4.4% 향상, 지체 시간 8% 단축 등을 달성했으며 연간 약 98억 9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는 검단로 등 8개 구간으로 인공지능 신호 최적화 기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호 최적화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차량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도록 신호 운영 방식을 도출해내는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서 계양구 전통시장 3곳이 선정됐습니다. 계양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 11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양산 전통시장은 디지털 전통시장 6석에 선정돼 2년간 최대 4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계산시장은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노후가스 시설 보관함과 자동 확산 소화기, 증발 냉방장치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계양구 전통시장 3곳 모두 매니저와 배송인력 인건비 지원 및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에 선정됐고 작전시장과 계산시장은 매설식 소화전 설치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9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5월 단체 교섭 요구안 접수를 시작으로 노사 간의 상견례와 실무 교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